예,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이나 기계업종의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단 산업 자체가 굉장히 올드해서 현재의 패션하고도 잘 맞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라고들 대부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두 달간을 보면 이런 전망 자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계업종과 조선업종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경기 회복으로 해서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덩달아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모으고 있는 조선과 기계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대신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선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가가 한 두 달 사이에 한 30~4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또 현대미포조선소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에 수주가 연속 4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1위를 달성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나눠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수주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하는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예. 먼저는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면은 선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늘어나서 발주를 좀 당기는 경향이 있어서 환율 강세, 원화 강세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10월 이후 11월부터 발주가 늘기 시작했는데 시기가 코로나 백신이 이야기가 나온 시점, 그래서 유가가 회복되었고 선박 발주가 같이 늘어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안 좋은 상황인데 선주들은 롤러볼을 하는 기본적인 선박 수요가 있는데 그 선박이 미뤄진 상황에서 성과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로 발주가 몰려서 연말부터 발주가 늘어났습니다. 아, 예. 또 이렇게 수주 관련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선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박의 가격이 중고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발주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최근 선가는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최근 1년 동안 성과는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 최근 한 달도 성과가 0.2%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큰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성과 자체는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통상 수주가 회복되는 시기에 성과는 3개월에서 6개월 후행해서 회복이 되었던 게 과거 사례고요. 조선사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일단 수주 잔고를 채우는 그런 시점을 지금은 상반기까지가 잔고를 채우는 시점으로 보고 하반기부터 성과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방산업 자체가 철강 같은 원자재가가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방산업 시장에서 가격이 성과를 밀어올리는 구조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업이 대표적으로 건설과 함께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할 텐데 이런 수주 전망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주가 거의 주가를 결정한다고 보고요. 보통 실적은 2년 후행해서 매출이 인식되면서 반영이 되는데 지금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성이 안 좋지만 지금 수주받는 성과가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수주는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 정도 상향될 거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업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조선 회사들이 빅3 있지 않습니까? 한국조선해양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빅3 있는데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수주랑 실적으로 나눠서 봤을 때 수주 전망은 올해 전 세계 발주량이 40~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서 40~50% 수주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통상 한 7% 정도 매출이 작년 대비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실적보다는 수주에 연동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게 가셔야되지 않은 상태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이 된 게 아니냐. 결국 이제 시장 분위기에 너무 편승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조선주 이런 주가 움직임에 따른 전략, 그다음에 토픽을 한번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수준이 주가가 3개월 동안 40% 정도 회복을 했는데요. 12개월 수치로 보면은 거의 똔똔입니다. 예.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건 작년 연간 연초 수주 목표를 올해도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그냥 1년 전이라고 돌려서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은 오버슈트 행했다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재무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꼽고 있고요. 중소형 선박에서 강장인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 두 개를 꼽아주셨는데 한국조선해양은 모르겠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이 있을 텐데 그래도 뭐 문제가 없을까요? 네, 화학 시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예. 화학 선박을 주로 현대미포조선이 만들고 있고 컨테이너 시황도 굉장히 좋은데 중소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기대도 많기 때문에 지금 오른 거를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가외로 제가 한두 개 정도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지 않습니까? 조선이 왜 친환경적인 조선으로 이렇게 옛날서부터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그 친환경적인 조선 그 선박의 형태로서 바뀌는 데에 미국의 행정부가 이게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부분들이 보다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을 거기에서 제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모든 분야에서 환경 규제는 강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해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LNG로 추진되는 LNG 추진 선박이 발주에서 거의 40~5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한 번에 다 바뀌어가진 않겠지만 글로벌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이 환경 규제를 통해서 계속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번외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CSSC가 중국의 최대 조선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규제를 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 기술 격차 이런 부분들이 환경 규제와 더불어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여러 경제 변수들 중에서 그동안에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조선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제 변수가 유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환율은 뭐 선박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니까 그런데 이 두 변수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유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뭐 1,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과 전혀 다르게 지금 1,1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두 변수가 상당히 조선업에는 유리하게 작동을 할 것 같은데 이 두 변수의 움직임에 따른 영향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유가 관련해서는 유가가 경기를 대변하는 변수이고 예. 조선은 수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이 유가랑 수주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과거의 시계열을 회귀 분석을 해보면은 통상 유가가 조선주 주가를 70% 정도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가 회복이 올해 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율 관련해서는 환이 사실 뭐 올라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이고요. 하락을 할 시에는 그 조선소들이 깎아줄 수 있는 매출 원가가 국내에서 정해지는데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박이 좀 발주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환율은 뭐 지금 1,100원 수준이라고 하면 통상 조선사들의 사업 계획 수준이라서 환율은 뭐 크게 민감하진 않을 것 같고 유가가 주요 변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은 지금 1,100원 정도면 뭐 그다지 업사이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유가 동향에 따라서 앞으로 조선주가 상당히 변동을 겪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기계로 한번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계주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주가가.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조선주 그 기계주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네, 기계주는 다양한 산업들이 섞여 있어서 세부 예, 산업별로 그렇죠. 좀 차별이 있는데요. 많이들 보시는 신재생 관련된 전력기기 업체들이 상승폭이 컸었고요.
두산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계 같은 건설 장비에서는 중국 시장이 좋고 두산인프라코의 매각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상승을 했고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요즘에 좀 상승하는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 자, 앞에서 조선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계주도 예상과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쪽에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그게 과연 그림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신재생 관련해서는 관련된 산업에 속해 있는 애들은 당연히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기계 업체들은 이 전력 밸류 체인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전력 기계만 하던 사업에서 플랫폼 같은 걸 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주던 멀티플을 좀 상향시키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든 당선 이후에 투자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차이나의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8천억 원의 우발 채무가 발생하냐 마냐라는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또 이제 두산그룹하고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쪽에 이 컨소시엄하고 사이에서 상당히 또 그 관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선 뭐 소송 결과에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그 소송이 시장에 어떤 두산인프라코아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먼저는 두산 쪽에서 공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책임을 져주겠다, 뭐 이런 모호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지금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하면은 두산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테고 예.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매각에 최종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서 매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적으로는 두산인프라코는 당사자긴 하지만 본인이 책임지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큰 주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대건설기계는 모회사인 현대중공업 지주가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하는 주체인데 비용을 전혀 쓰지 않는 구조에서 예. 갖고 오면은 영업이나 품질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이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가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 판결의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주 토픽도 한번 좀 꼽아주시죠. 네, 두산 밥캣이 미국 주택시장 호황과 인프라 투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밖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 그리고 국내 분양에 대한 수혜, 현대 엘리베이터 이 정도를 차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두산바켓, 현대엘리베이터 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세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